안녕하세요. 어게인니트의 용용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생긴 탬버린 가방 뜨기 사이즈업 버전입니다. 전에 제가 탬버린 미니 가방을 뜬 영상이 있었는데요. 이 가방을 뜨고 보니까 이 실 한 볼로 좀 더 크게 뜰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뜨는 김에 영상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튼 마크라메 한 볼로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가능하고요. 실은 이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실의 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실의 굵기가 아이보리 색상이 약간 두꺼웠고요. 같은 코바늘 호스로 떴어도 실의 굵기에 맞춰서 떠졌기 때문에 뜨기에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이보리 색상으로 샘플을 떴었는데 뜨는 과정에서 실이 좀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더 적게 남은 것도 있고요. 실의 양은 뜨는 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두 개를 떠본 결과 한 볼로 이 정도 사이즈는 뜰 수 있습니다. 두 가방이 여기 무늬 부분이 한 단 차이가 나는데요. 같은 6번째 단까지 떠주었을 때 크기가 연코코아 색상이 좀 더 작더라고요. 무늬를 늘리는 부분이 궁금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영상의 뒷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가방의 크기는요. 제가 전에 떴던 거는 12.5 정도 되고요. 이번에 뜬 거는 17cm고 얘도 17cm 정도 됩니다. 가방의 무게는 우선 아이보리 색상은 218g 정도 되고요. 연코코아 색상은 171g 정도 됩니다. 좀 더 크게 떴더니 이것저것 넣기 좋고요. 지퍼를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은 넉넉해서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지퍼로 인해서 물건이 빠지는 일도 없고요. 가방을 만들 때 지퍼도 내 손으로 달 수가 있어서 편안하게 가방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탬버린 가방은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실 수도 있고 손목에 이렇게 걸어서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방 옆에 디링이 있어서 가방끈을 달아줄 수가 있는데요. 가방끈은 체인줄이 있고요. 가죽 가방끈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달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달아 볼게요. 이렇게 달아 주시면 크로스백으로 귀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가방끈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또 다른 가방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준비물은요. 요것만 있으면 가방 하나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탬버린 백은 원형으로 구슬뜨기로 이런 모양을 떠주시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보리 색상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아서 이 색상으로 한번 미리 떠봤습니다. 요거를 한 장을 더 뜰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단에 이 부분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 장을 떴기 때문에 실이 조금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원래 그 실은 여기 살짝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안쪽에서 꺼내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실을 꺼내 주실 때 이 바깥쪽에서 실을 꺼내 주셔도 되거든요. 편한 대로 실을 꺼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원형뜨기 떠주실 때에는 매직링을 이용해서 떠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짧은 쪽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긴 실을 오른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왼손의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실을 이렇게 한번 감아줍니다. 이렇게 교차를 시켜주시고요. 바늘은 6코코 바늘을 사용할 거고요. 이 바늘을 여기 실 위쪽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 교차된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딱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실을 이렇게 잡아서 빼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늘이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여기 이 중간 부분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왼손을 쫙 펴주시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어주고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실을 걸어준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구멍 부분, 여기 링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오른손을 딱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매직링이어가지고 그냥 손을 놓으면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여기서 사슬뜨기로 잡아주실 건데요. 이때 여기 코가 바늘에 맞게 좁혀져야 되거든요. 여기 왼손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주시면 되는데 여기가 잡아 당기는데 한계가 있으시다면 또다시 이 중간을 잡고 다시 재정비를 해주고 잡아 당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바늘에 맞게 코가 좁혀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바늘에 있는 이 코 거기다가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직링 안에 사슬 한 코가 떠지면서 이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손을 놓아도 풀리지 않습니다. 구슬뜨기 쓸 때에는 사슬 두 코로 기둥을 세워 주셔야 되거든요. 바늘이 또 다시 실 아래로 들어가서 이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코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사슬 한 코가 또 만들어집니다. 기둥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구슬뜨기 쓸 때에는 우선은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 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걸린 실을 이렇게 잡아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이 여기 매직링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빼주세요. 요만큼 뺀 게 한 1cm 조금 넘거든요. 자, 이렇게 빼주시고 또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딱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또 다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줍니다. 딱 잡아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또 매직링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때 실을 빼주실 때에는 같은 위치까지 실을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다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바늘이 또 매직링 안으로 넣어줍니다.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3번을 반복해 주신 다음에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이 감아진 실이 바늘에 걸려 있는 이 부분에다가 한꺼번에 통과시켜 줄 겁니다. 바늘이 또 실 아래로 들어가서 이 감아진 실로 여기 코에다가 한 번 더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구슬뜨기가 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슬뜨기 뜨기 전에 여기서는 사슬 한 코를 떠줄 거예요. 구슬뜨기 쓸 때에는 우선은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딱 잡아주시고 바늘이 여기 매직링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또다시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이때 빼주실 때 여기가 한 1cm 조금 넘게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딱 잡아주고 또다시 실을 감아준 다음에 또 다시 잡아주고 바늘이 여기 링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주세요. 한 번 더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바늘이 여기 링 안으로 매직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같은 위치로 3번을 실을 꺼내 주신 다음에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감아진 실을 바늘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고 여기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감아진 실을 여기 코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슬뜨기가 떠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구슬뜨기를 뜨기 위해서 사슬 한 코를 떠주고요. 우선은 실을 감아준 다음에 여기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넣어주고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여기가 한 1cm 좀 넘게 실을 빼주시고 또다시 실을 감아준 다음에 바늘이 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자, 2번 그리고 다시 실을 감아서 바늘이 또 링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3번을 반복해 주신 다음에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감아진 실이 여기 코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이렇게 구슬뜨기가 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8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3번을 해주었으니까 앞으로 5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구슬뜨기를 8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원형으로 떠주시려면 여기 구멍이 좁혀져야 되거든요. 이 구멍이 좁혀지려면 여기 이 짧은 실을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 당겨 주세요.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구멍이 컸던 게 이렇게 좁아져요. 여기서 이 단면이었던 부분이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서 원형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이때 빼뜨기를 떠주실 때에는 첫 번째 구슬뜨기의 그 윗부분에 보시면 여기 살짝 공간이 있어요. 여기요.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떠줄 겁니다. 빼뜨기 떠주실 때에는 그 위치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실을 감아서 그대로 빼주시는데 이 빼준 코를 뒤에 있는 코까지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에서는 8개의 방울뜨기로 원형뜨기를 떠주었습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단에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구슬뜨기를 2개씩 넣어줄 거예요. 그 부분을 8번을 반복해 주시면 구슬뜨기가 16개의 구슬뜨기가 나옵니다. 구슬뜨기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기둥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사슬 2코를 떠줍니다. 이제 두 번째 단에서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구슬뜨기를 2개씩 넣어주기로 했잖아요. 우선은 첫 번째 구슬뜨기와 마지막 구슬뜨기 그 사이에다가 구슬뜨기 1개만 넣어줄 거거든요. 실을 감아준 다음에 구슬뜨기를 1개를 떠줍니다. 이 구슬뜨기는 첫 번째 단에서 떴던 구슬뜨기와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구슬뜨기 1개를 떠주시고요. 첫 번째 구슬뜨기와 두 번째 구슬뜨기 그 사이에다가는 구슬뜨기를 2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에서는 첫 번째 단처럼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사슬뜨기를 뜨지 않고요. 바로 구슬뜨기를 떠줄 겁니다. 한 번 더 그 자리에다가 구슬뜨기를 하나 더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구슬뜨기 그 사이에다가 구슬뜨기를 2개를 또 넣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구슬뜨기 2개를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넣고 또 그 자리에다가 한 번 더 구슬뜨기를 하나 더 넣어줍니다.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이 방식으로 구슬뜨기를 2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만 넣어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2개씩 구슬뜨기를 넣어준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구슬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나머지 부분도 구슬뜨기로 떠보도록 할게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구슬뜨기를 2개씩 넣어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1개만 더 구슬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떠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도 첫 번째 구슬뜨기 그 윗부분 여기요. 이 윗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 이후부터는 이 첫 번째 구슬뜨기와 마지막 구슬뜨기는 이런 식으로 떠줄 겁니다. 세 번째 단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떠줄 건데 이 부분에서도 구슬뜨기를 8개를 늘려줄 거거든요. 두 번째 단에 늘렸던 이 부분에서 또 그 자리에다가 또 늘려줍니다. 그리고 1개의 구슬뜨기 뜬 다음에 또 늘렸던 부분에서 또 늘려지고 요거를 8번을 반복해 줄 거예요. 세 번째 단에서도 기둥을 세워 주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사슬을 2코를 떠주시고 두 번째 단에서 처음 구슬뜨기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구슬뜨기와 마지막 구슬뜨기에다가 구슬뜨기를 1개만 넣어줍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2개의 구슬뜨기 그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고 구슬뜨기를 1개만 떠줍니다. 자,
두 개의 구슬뜨기 그 사이에 구슬뜨기 한 개만 들어갔고요. 이번에는 여기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다가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두 개의 구슬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 넣고 한 번 더 그 자리에다가 구슬뜨기를 또 넣어줍니다. 여기 구슬뜨기 안에 구슬뜨기 두 개가 그 자리에 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구슬뜨기 그 사이에다가 구슬뜨기는 한 번만 넣어주고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그 사이에는 구슬뜨기를 두 개만 넣어줍니다. 한 번 더. 이 부분을 총 8번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구슬뜨기 1개와 구슬뜨기 2개 한 이 부분을 7번을 반복해 주시면 여기까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떠주었고요. 그럼 여기 부분도 여기처럼 이제 완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 2개의 구슬뜨기 그 사이에는 구슬뜨기 1개만 들어가 주고요. 여기서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그 사이죠. 이 부분에서는 구슬뜨기를 여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 구슬뜨기와 마지막 구슬뜨기 그 사이에다가 요거요. 여기다가 구슬뜨기를 1개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구슬뜨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세 번째 단에서 이렇게 떠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단에서는 이 부분을 떠줄 건데 이때도 여기 보시면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또다시 구슬뜨기가 2개가 들어가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구슬뜨기 1개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서 구슬뜨기 2개 이런 식으로 8번을 반복해 주시면 구슬뜨기가 32개가 나옵니다. 네 번째 단에서도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사슬을 2코를 떠줍니다. 이제 네 번째 단에서도 첫 번째 구슬뜨기와 마지막 구슬뜨기에는 구슬뜨기 1개만 넣어주고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만 2개씩 넣어주고 나머지 이렇게 독립된 부분에서는 각각 하나씩 구슬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구슬뜨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구슬뜨기 하나만 넣어주고 그 다음 것도 여기 구슬뜨기와 구슬뜨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구슬뜨기를 하나만 넣어줍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 구슬뜨기와 구슬뜨기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도 하고 구슬뜨기를 2개씩 넣어주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구슬뜨기를 2개를 떠줍니다.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그 사이에 2개씩 이렇게 넣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2개 이 부분을 7번을 반복해 주시면 여기까지 떠지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7번을 반복해 주었고요. 나머지 부분도 여기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구슬뜨기가 2개씩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에다가 같은 위치에다가 바늘을 넣고 구슬뜨기를 하나를 떠서 완성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들어간 거 보실 수가 있고 첫 번째 구슬뜨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네 번째 단을 떠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뜨는 방식은 우리가 떴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도 늘렸던 여기 2개 들어갔던 부분은 계속 2개를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슬뜨기와 구슬뜨기가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슬뜨기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총 8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 단에서도 사슬을
두 코를 해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단마다 첫 번째 구슬은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죠. 그 다음 부분부터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구슬뜨기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되고, 각각 하나씩 구슬뜨기를 떠주고요. 여기서는 구슬뜨기를 2개를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요. 이 부분에서도 첫 번째 구슬 제외하고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2개, 요거를 또 7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도 여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7번을 반복해 주었고요. 여기만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여기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나씩 떠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구슬뜨기 2개인 부분에서 또 다시 2개를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만 구슬뜨기를 더 떠주어서 2개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에 구슬뜨기가 2개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구슬뜨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5번째 단을 떠주었어요. 6번째 단도 우리가 여기 떴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구슬뜨기 하나, 이렇게 4번을 떠준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서 구슬뜨기 2개, 이 부분을 총 8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단도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사슬을 2코를 해서 기둥을 세워주고 첫 번째 구슬과 마지막 구슬 사이에 구슬뜨기 하나를 넣어주죠. 그 다음부터 구슬뜨기를 각각 하나씩 4번을 넣어줄 거죠. 자, 이렇게 각각 하나씩 구슬뜨기를 4번을 넣어 주었고요. 여기 부분에 구슬뜨기를 2번 넣어줘야 되죠. 구슬뜨기를 2번 넣어줄게요. 2개씩 넣은 부분은 2개씩 넣어지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첫 번째 구슬 제외하고 구슬뜨기를 하나씩 4번 넣어준 다음에 여기 2번 넣어주는 부분에 구슬뜨기 2번 넣어주는 이 부분을 7번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7번을 반복해 주었고요. 이제 나머지 남은 부분도 우리 여기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각각 구슬뜨기를 떠 주었고요. 이 부분은 구슬뜨기가 2번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구슬뜨기를 하나를 만들어서 2개로 만들어 줍니다. 2개의 구슬뜨기에 2개의 구슬뜨기가 또 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구슬뜨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6번째 단까지 떠주었고요. 제가 이렇게 뜨고 나니까 샘플로 뜬 가방하고 크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선은 제가 가방을 뜯어서 여기 6번째 단까지 이렇게 원형으로 편물을 준비해 봤어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는 크기 차이가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원의 지름을 재보면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재는 거에 따라서 16cm나 16.5cm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16.5cm가 나오고요. 이 연코코아색은 14.5cm가 나옵니다. 크기 차이가 있는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실의 굵기가 차이가 있으면 크기 차이가 있으실 수가 있고, 뜨기에 따라서 느슨하게 뜨시느냐 아니면은 촘촘하게 뜨시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떠보니까 이거는 뜨기 차이도 있긴 하지만 실의 굵기가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냐면 16cm에서 16.5cm가 나왔다면 이 6번째 단에서 수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크게 떠주시게 되면 실이 모자르실 수가 있거든요. 14나 14.5cm가 나왔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가방을 뜰 때 6번째 단 뜨고 나서 그 다음 단인 7번째 단에서는 짧은 뜨기로 한 단을 떠줄 거거든요. 크기와 상관이 없으시다면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고요. 2번째는 지금 편물이 작게 떠졌으니까 이거와 같은 사이즈로 뜨고 싶다 그러시면 한 단을 더 떠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떠주실 때에도 편물의 상태를 봐주셔야 돼요. 편물이 약간 이렇게 너풀거리게 떠졌다면은 이때는 더 늘리지 말고 이 6번째 단이 48개의 구슬뜨기로 떠져 있는데요. 그 다음 단의 구슬뜨기 뜰 때에도 48개의 구슬뜨기를 유지하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하실 때에는 여기 2개씩 넣었던 부분에도 하나씩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구슬뜨기를 전체적으로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인 7번째 단에서는 48개의 구슬뜨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상대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편물이 편편하게 잘 떠졌다 그러시면은 이때는 구슬뜨기를 좀 늘려 주셔야 돼요. 그 늘려 주실 때는 늘렸던 부분에서 또 같은 방식으로 늘려 주시면 됩니다. 이때 늘릴 때에는
8개 구슬뜨기를 늘려 주어서 56개의 구슬뜨기가 되면 코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7번째 단 뜰 때 이 부분은 영상을 참고해서 떠주시는데 이 부분은 자막을 보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뜨시는 분에 따라 조금 다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봤고요. 지금 저는 이 사이즈로 떠줄 거기 때문에 편물이 좀 이렇게 너풀거리니까 이제 48개의 구슬뜨기를 유지하면서 여기를 한 단을 구슬뜨기로 떠줄 겁니다. 여기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7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7번째 단에서는 여기서 짧은뜨기로 96호를 유지하면서 떠줄 겁니다. 여기서 짧은뜨기 떠주실 때에는 7번째 단에서도 단을 올리기 위해서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짧은뜨기 떠주실 때에는 여기 V자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다 코 부분이거든요. 여기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첫 코는 여기 바로 위에 있는 V자 코 보이시죠? 요거 구슬뜨기와 코의 그 사이에다가 여기요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코에 바늘이 이렇게 통과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빼줍니다. 바늘에 두 가닥에 있는 실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감아준 실을 여기 두 가닥 속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자, 요게 짧은뜨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두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되는데요. 코에 넣지 마시고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그 사이에 있는 이 빈 공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그대로 빼주고 바늘에 두 가닥이 걸려 있고요.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감아진 실로 이 두 가닥 속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짧은뜨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코가 무늬 위에 있으니까 여기 이 무늬 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코는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빈 공간 그 사이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바늘을 푹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짧은뜨기를 96호를 유지하면서 여기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자, 여기까지 떠주었을 것 같은데요. 이 코는 빼뜨기거든요. 여기서는 짧은뜨기로 뜰게요. 그럼 구슬뜨기와 구슬뜨기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6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빼뜨기 해주실 때에는 첫 번째 짧은뜨기에 여기 코에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빼뜨기를 떠서 단에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단을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 8번째 단을 떠줄 건데요. 8번째 단에서는 단면으로 이랑뜨기를 떠줄 겁니다. 미리 이렇게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여기까지 27번째 코에다가 단수링을 달아 주었고요. 이제 단면으로 떠줄 때는 여기 마지막 코부터 시작해 가지고 69코를 유지하면서 이랑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한번 떠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랑뜨기를 떠줄 거예요. 8번째 단에서도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마지막 코부터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짧은뜨기에 위에 있는 이 코부터 시작을 해줄 겁니다. 우선 단수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셔서 단면으로 이랑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랑뜨기 떠주실 때에는 짧은뜨기와 뜨기는 똑같은데요. 이 코에 바늘이 넣는 위치가 달라요.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수링처럼 이 V자 코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코를 통과시켜 주시는데 이랑뜨기는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걷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게 이랑뜨기예요. 표시된 부분이 마지막 코니까 이 마지막 코에 여기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요게 이랑뜨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짧은뜨기인데 이 바깥쪽 부분을 보시면 요렇게 떠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코도 이랑뜨기 떠주실 때 코가 이렇게 V자로 보이면 여기 안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만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그게 이랑뜨기예요. 세 번째 코도 마찬가지로 코가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다면 여기 안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랑뜨기예요. 자, 여기까지 떠주었을 때 바깥쪽에 뜬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떠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이랑뜨기를 떠주시는데 이 이랑뜨기를 여기 단수링 표시한 전까지만 떠주시면 됩니다. 69코를 유지하면서 이랑뜨기를 떠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단수링 전까지 떠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떠주시면은 69코를 유지하면서 이랑뜨기를 단면으로 떠주었고요. 여기까지 한 장을 떠주시면 되고 나머지 한 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를 더 떠줍니다. 이렇게 한 장 뜨고 나서요, 실을 쭉 빼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눌러봤을 때 한 요 정도, 대강 요 정도 남겨두신 다음에 여기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 짧은 쪽 실을 이렇게 잡아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실은 나중에 옆면을 꼬맬 때 사용해 줄 겁니다. 한 장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나머지 한 장은 자르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9번째 단을 떠줄 겁니다. 9번째 단부터는 그 가방의 옆면 부분을 떠줄 거예요. 9번째 단에서는 이제 단면으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원형 부분을 짧은뜨기로 뜬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돼요. 9번째 단에서도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이때 편물을 이렇게 돌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는 코에 바늘을 넣을 때 이렇게 V자에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이 V자인 이 코에다가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코도 여기, 그 다음 코도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끝부분까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69코니까 69코를 유지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는 여기 코에다가 넣지 마시고 8번째 단에서 처음에 기둥 세웠던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럼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떠지지가 않아요. 9번째 단에서는 69코를 유지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었습니다. 10번째 단부터 15번째 단까지는 9번째 단에서 떴던 것처럼 69코를 유지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줄 겁니다.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사슬 한 코로 기둥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짧은뜨기를 또 떠주시면 되죠. 9번째 단부터 15번째 단까지는 69코를 유지하면서 짧은뜨기로 단면으로 떠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떠주었을 때 이 높이는 한 4.5 정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옆면 부분을 이 실을 이용해서 꼬매 줄 건데요. 지금 여기까지 떠주셨잖아요. 이 부분은 자르지 마시고 여기서 풀리지 않게 그냥 대강 이렇게 묶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옆면을 꼬매 줄 겁니다. 꼬맬 때에는 돗바늘을 이용해서 꼬매 줄 거예요. 꼬맬 때에는 한 방향으로 꼬매 줄 거거든요. 여기 보셨을 때 바늘을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두 가닥을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반대편은 여기 V자에서 여기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통과시켜 주세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꼬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한 번 더 꼬매줍니다. 그 다음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여기 두 가닥을 바늘에다가 이렇게 걷어준 다음에 여기 V자에 이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그대로 꼬매줍니다. 두 번째 이후부터는 한 번만 이제 걷어서 꼬매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 것도 여기 두 가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준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여기 V자에 이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대로 꼬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V자에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대로 꼬매줍니다. 이 부분을 코마다 한 코씩 이렇게 걷어가면서 한 방향으로 꼬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마지막 부분까지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꼬매볼게요. 마지막 부분은 여기요. 여기 끝부분 이거랑 여기 끝부분 맞춰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줍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으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 바늘을 안쪽으로 넣어서 실을 숨겨주시는데요. 실을 숨겨줄 때에는 여기 이 뒤쪽에 있는 이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어서 실을 안쪽으로 숨겨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 실이 걸리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넣어서 실을 이렇게 숨겨주시면 됩니다. 실을 숨길 때는 다 이런 식으로 실을 숨겨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숨겼다 싶으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면을 이렇게 꼬매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실 남겨두었던 부분, 이 부분을 풀러줄게요. 이 풀러주신 다음에 이 실로 그 가방의 입구 부분을 떠줄 거거든요. 이때 짧은뜨기 해주실 때에는 여기에 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단수가 있고 여기 중간 부분에는 꼬맨 부분이긴 한데 이게 간격이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한 단으로 봐주시고 이 옆면을 짧은뜨기로 10코를 넣어줄 거고요. 이 원형에 있는 이 코스는 27코를 남겨두었잖아요. 27코를 이랑뜨기 떠주고 좀 옆면과 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짧은뜨기로 10코를 떠줄 거고 원에 있는 27코로 이랑뜨기로 떠줄 겁니다. 이 가방의 입구 부분을 떠주시려면 사슬 1코로 기둥을 세워주고요. 이때 떠주실 때는 단에 맞춰서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각각 한 코씩 8번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 맞춰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 그 다음 것도 그 위치에다가 바늘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여기 같은 위치에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 그리고 이것도 그 위치에다가
여기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떠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격에 맞춰서 그냥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8코를 넣어주고요. 여기는 10코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여기 나머지 남은 2코는 이 한 단을 뜨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2코를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 코부터는 이제 원형 부분에 이랑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이랑뜨기는 8번째 단에서 이랑뜨기를 떠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랑뜨기로 27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8번째 단하고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V자가 있으면 이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넣고 짧은뜨기 떠주시면 이랑뜨기죠. 그 다음 코도 V자의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랑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또다시 그 다음 코도 V자의 이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랑뜨기를 떠주고, 또다시 그 다음 코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 이 바깥쪽의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랑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의 이 부분은 27코를 유지하면서 이랑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번 떠볼게요. 이렇게 이랑뜨기를 떠주고요. 또다시 이어서 그 옆면도 여기에 짧은뜨기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끝부분이라서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그냥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이랑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 구멍 부분을 이렇게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되죠. 이 부분은 단마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꼬맨 부분인데요. 그냥 거기 위치에다가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10코를 짧은뜨기로 떠주고, 또다시 여기를 이랑뜨기로 27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7코를 이랑뜨기로 뜨고요. 그리고 옆면에 여기에 짧은뜨기를 2코를 더 떠주셔야 되죠. 그 옆면에 맞춰서, 그 단에 맞춰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짧은뜨기 떠주시고, 처음에 시작했던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실을 쭉 빼주시고요. 실을 좀 넉넉하게 빼주세요.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실을 꺼내주시면 되죠. 바늘에다가 실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처음에 떴던 이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대로 빼줍니다. 실을 좀 많이 꺼내서 좀 엉킬 수가 있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가방은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여기다가 지퍼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는 요 가죽 지퍼를 이용할 거고요. 이렇게 땀땀이가 있는데 구멍 부분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빼주시면 구멍이 나여져 있어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고요. 지퍼를 여기에다가 안쪽으로 꼬매주면서 달아줄 거예요. 그때 사용할 실은 요 실로 꼬매줄 거고요. 이때 꼬매주실 때는 지퍼의 여기 첫 번째 구멍과 두 번째 구멍은 여기 옆면에다가 꼬매줄 거거든요. 여기 옆면에 짧은뜨기로 여기 떠주었잖아요. 그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은 두 번째 지퍼 구멍에다가 꼬매줄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지퍼의 첫 번째 구멍에다가 넣어서 꼬매줄 겁니다. 여기 지금 실이 여기 있으니까 이 실을 이쪽까지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주고 한 번 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매듭을 한번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주면요. 실의 위치가 여기예요. 그 지퍼를 꼬맬 때에는 두 번째 지퍼 구멍으로 꼬매질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여기 부분은 첫 번째 지퍼 구멍이 꼬매질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서 바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여기 아래쪽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지퍼 구멍이 들어갈 건데요. 이때 지퍼의 첫 번째 구멍, 여기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두 번째 지퍼 구멍에다가 여기서 보셨을 때는 요거 옆면에 짧은뜨기 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세요. 여기서 처음 이랑뜨기 했던 부분에서 세 번째 지퍼 구멍에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꼬매주실 때는 지그재그로 꼬매주시면 돼요. 네 번째 지퍼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서는 두 번째 이랑뜨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꼬매줍니다. 세 번째 이랑뜨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다섯 번째 지퍼 구멍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꼬매줍니다. 여섯 번째 지퍼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네 번째 이랑뜨기 이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꼬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꼬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꼬매지고 있어요. 여기를 칸칸이 해서 꼬매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꼬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꼬매준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튼튼하게 꼬매줄 건데요. 여기 지퍼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 위치에다가 또다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넣었던 부분에다가 다시 지그재그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고 또 여기 네 번째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늘 넣고 그 다음 코도 여기다 넣고 그러면 다섯 번째 구멍으로 바늘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여섯 번째 구멍에다 바늘을 넣고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 부분을 또다시 되돌아가면서 튼튼하게 꼬매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꼬매 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여기를 꼬매 주었고요.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꼬매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에다가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근처에 아무 한 가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 매듭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가 꼬매졌고요. 반대편도 꼬매 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여기 남아있는 실을 이용해서 여기를 또 꼬매 줄 겁니다. 이 실을 여기까지 옮겨준 다음에 똑같이 꼬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옮겨 주실 때는 이 실을 끊어서 그냥 바로 연결해 주셔도 되긴 한데 저는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여기까지 실을 옮겨준 다음에 근처에 있는 이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다가 매듭을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요. 지금 여기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또다시 그 바로 위에 요거요. 바로 위에다가 바늘을 넣고 첫 번째 지퍼 구멍에다 바늘을 넣고 꼬매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점점 꼬매 주시면 여기가 닫히는데 이럴 때는 지퍼를 열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면서 꼬매 주시면 돼요. 옆면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쪽도 꼬매 주시면 됩니다. 가방에 지퍼를 달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지퍼를 달아 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퍼를 이렇게 닫아서 가방으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가방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다가 끈을 달아 줄 건데 끈은 이런 식으로 달아 줄 거예요. 이 끈을 만들면서 옆에 디링도 달아 줄 건데요. 이 디링은 가방끈을 달아서 크로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방끈을 달아줄 때에는 사슬 두 코를 이용해서 가방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는 그냥 단면으로 떠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코 잡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우선은 이렇게 실을 잡아준 다음에 왼손을 딱 펴주시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로 실을 넣어주고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실을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두 코로 코를 잡아줄 건데요. 여기 끝부분에 있는 실을 좀 빼줄게요. 이 빼준 실로 그 가방의 옆면에다가 꼬매줄 거거든요. 자, 이렇게 실을 꺼내 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사슬 두 코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늘이 이 실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준 다음에 바깥으로 360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이 이렇게 꼬여져 있는데요. 오른손에 있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여기 끝부분에 있는 실을 딱 잡아주시고 왼손에 있는 두 개의 손가락으로 여기 꼬인 부분을 딱 잡아서 이 코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게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이 구멍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요게 사슬뜨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코를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바늘이 실 아래로 들어가서 실을 감아준 다음에 감아준 실을 여기 구멍 안으로 이 코 안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요게 사슬뜨기예요. 이렇게 두 코를 사슬뜨기로 코를 잡아줍니다. 이제 첫 번째 단부터 떠줄 거예요. 짧은뜨기는 가방의 옆면 부분을 떠봤기 때문에 짧은뜨기 뜨는 거는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단에서도 기둥을 세워주기 때문에 사슬 한 코를 떠줄 건데요. 이때 같은 방식으로 사슬 한 코를 이렇게 잡아줍니다. 여기서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는 기둥이니까 이제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떠줄 거거든요. 여기 V자에 이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때 끝부분을 딱 잡고 살짝 돌려주시면 윗부분은 두 가닥 있는 부분이 보여요. 여기다가 이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짧은뜨기는 우리가 떠봤던 거니까 그냥 바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 여기요. 두 코를 가지고 짧은뜨기를 떠줘야 되니까 여기 마지막 코에도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으면 이 아래쪽에 있는 한 가닥에다가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실을 잡고 돌려주면 바로 위에 이렇게 두 가닥이 걸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코로 짧은뜨기가 떠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단에서도 단을 올리기 위해서 사슬 한 코로 기둥을 세워주고요. 이때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떠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떠볼게요. 두 번째 단 떴고요. 세 번째 단도 두 번째 단처럼 같은 방식으로 떠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사슬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이때 편물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또다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 이때 마지막 코는 여기 두 번째 단에 단을 올리기 위해서 사슬 한 코를 떠주었던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런 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가방끈 부분이기 때문에 옆면이 반듯하게 떠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전단의 기둥 부분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을 참고해서 네 번째 단까지 떠줄 겁니다. 네 번째 단까지 떠주었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부터는 가방 옆면에다가 이어서 떠줄 거거든요. 여기서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 편물을 돌려준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우선 바늘을 넣어주고요. 같이 떠줄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코를 잡고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간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코가 있으면 여기 다섯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넣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한 코를 떠줍니다. 다섯 번째 코부터는 코가 3코로 만들어서 끈을 조금 더 넓게 떠줄 거거든요. 여기서는 사슬을 한 코를 떠주고요.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가방의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다시 이렇게 짧은뜨기로 떠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짧은뜨기를 떠서 가방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부터는 여기 3코를 유지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서 짧은뜨기를 3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슬인 부분에도 짧은뜨기와 짧은뜨기 그 사이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여기 다섯 번째 단에서 기둥 세웠던 그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단을 떠주었고요. 일곱 번째 단에서도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편물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서는 3코를 유지하면서 코마다 한 코씩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는 여기 그 전단에 있는 기둥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죠. 3코를 유지하면서 짧은뜨기를 뜨는 이 부분을 56단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한번 떠볼게요. 56단까지 떠주었고요. 이때 끈의 길이는 이렇게 27cm까지만 떠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원하시는 길이까지 더 떠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떠주신 다음에 옆면을 이런 식으로 다시 짧은뜨기로 고정을 시켜줄 거거든요. 반대편에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사슬을 한 코를 떠서 기둥을 세워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끈을 이렇게 똑바로 두신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요. 그런 다음 여기서 보셨을 때 이 중간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셨을 때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고요.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코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번에는 한 코 건너서 여기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그리고 그 다음인 가방의 5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 가방의 끈이 이렇게 고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4단은 2코를 유지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코를 유지하면서 4단을 떠주었고요. 이 상태에서 실을 쭉 빼주신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 실도 여기 디링 넣어준 다음에 옆면에다가 꼬매줄 거거든요. 여기 있는 실을 쭉 빼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방끈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양옆에 디링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링을 넣어주실 때는 이 굴곡진 부분이 위로 가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에다가 돗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꼬매주시면 되는데요. 꼬매줄 때 지금 여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을 여기 V자의 이 옆에 이 부분에다가 우선은 바늘을 넣어서 실을 마무리를 해주고 여기 끝부분에다가 그냥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지퍼를 열어준 다음에 손을 넣어서 디링이 빠지지 않게만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 꼬매는 거는 지퍼 꼬맸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냥 튼튼하게만 꼬매주시면 돼요. 여기서 지퍼 걸리지 않게. 같은 위치다가 이런 식으로 꼬매주세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좀 튼튼하게 꼬매주시고요. 안쪽에서 실을 숨겨주는데요. 근처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줄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준 다음에 이 실을 여기다 숨겨줄 건데요. 숨길 때에는 이 부분 숨겼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옆면에 여기를 꼬매주면서 디링을 고정시켜 주었고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고정시킨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여기를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마무리로 여기 원형 부분을 한 땀 한 땀 꼬매줄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미리 한번 꼬매봤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부분을 이렇게 한 땀 한 땀 꼬매줄 거예요. 이 부분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실은 200cm 정도 넉넉하게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돗바늘을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땀땀이 꼬매줄 건데요. 이때 시작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줄 건데요. 우리가 땀땀이 꼬맬 곳은 여기 8번째 단에 이랑뜨기 하면서 나머지 남은 코 한 가닥이거든요. 이 부분에다가 바늘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매주세요. 이때 실은 좀 길게 남겨주시고요. 이 실이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딱 눌러주세요. 차례차례 하나씩 땀땀이로 꼬매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꼬매주실 때는 한 방향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거는 요거예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꼬매줍니다. 그 다음 가닥은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꼬매줍니다. 자, 그 다음 가닥은 요거거든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꼬매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닥은 요거예요. 여기다가 바늘을 넣고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꼬매주실 때에는 여기 한 가닥씩 이렇게 걷어서 꼬매주시면 되고요. 이때 방향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 방향으로 꼬매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 한 바퀴를 같은 방식으로 꼬매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주었고요. 마무리 해주실 때에는 여기 처음 넣었던 부분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이 실을 안쪽으로 숨겨줄 거거든요. 숨겨주실 때에는 지퍼를 이렇게 열어서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이 실도 같은 방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넣어준 다음에 여기서 풀리지 않게 묶어주세요.
자, 2번 묶어주고요. 나머지 남은 이 실은 여기 옆면에다가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옆면에다가 숨겨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